옛날 옛적에 한국의 아름다운 동해안 도시인 속초에는 신비로운 바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바다는 해가 떠오를 때마다 황금빛으로 빛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속초의 사람들은 이 바다를 황금바다라고 불렀고 여름이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속초의 한 어부인 강태영은 이 황금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고기를 많이 잡던 그 날은 이상하게도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고 바다의 물색이 갑자기 푸르렀던 것에서 짙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강하게 몰려오는 파도의 태형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는 환한 달빛이 사방을 비췄고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듯한 착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달빛은 빛났고 거대한 바다의 신이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다의 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속초의 바다가 변한 이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바다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단다. 그것은 당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힘을 가지지만 바다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욕심과 탐욕이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단다. 바다의 신은 속초의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작하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바다 생태계 보호 캠페인을 배우고 참여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속초의 황금바다는 다시 그 반짝임을 되찾았습니다. 고기들도 돌아왔고 속초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호하며 속초의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속초의 바다는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마을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였습니다. 속초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소중한 연대감을 느끼게 되었고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비롭던 속초의 바다는 언제까지나 이야기가 되어 전해졌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연을 존중하고 지키는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나주라는 고장에는 크고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용호라 불렸고 그 속에는 한 마리의 드래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이 드래곤이 마을을 수호해주고 있으며 남모르게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나주의 사람들은 매년 드래곤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열었고 그날이 오면 마을 전체가 흥겹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 찼다. 어린아이들은 드래곤의 모습을 본받아 용 모양의 가면을 쓰고 축제를 즐겼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드래곤의 감사를 표하며 전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주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의아해했다. 그들은 여러가지 재물이 드래곤에게 불충분했는지 자책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때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인 조한길이 나섰다.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온 고문서를 찾아보았고 드래곤의 진실에 대해 적힌 페이지를 발견하였다. 고문서에 따르면 드래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존재로서 인간의 참된 마음을 시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잊지 않고 사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조한길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웃과의 협력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기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홍수에 잔해를 치우고 피해를 복구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힘든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마을은 점점 더 단단하고 강한 공동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호의 물이 잔잔하게 수면에서 찍히고 사람들은 마침내 드래곤의 형상을 하늘로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처럼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드래곤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갔고 나주 마을은 그 뒤로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다. 이 전설은 나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며 여전히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릉 지역에는 신비한 바다와 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바다의 여신 해랑과 산이신 배군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해랑은 맑고 푸른 바다를 다스렸으며 배군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랑과 배군은 서로를 깊이 존경하며 친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내렸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움과 산의 웅장함은 강릉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삶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성한 어획량을 얻고 산에서는 값진 약초와 나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와 산의 경계에 있는 숲속에서 잔인한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괴물은 밤마다 마을을 습격하여 가축을 훔쳐가고 숲의 나무를 쓰러뜨리며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매일 밤 불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해랑과 배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랑과 배군은 곧바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괴물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거대한 한 마리의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을 집삼아 살아가던 산의 정령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서식지와 가족을 잃고 방황하던 중이었습니다. 배군은 이 호랑이에게 왜 마을을 괴롭히는지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자신이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인간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해랑과 배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시는 함께 힘을 합쳐 해결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해랑은 자신의 영역 일부를 호랑이에게 내어주어도 이상 바다와 산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고, 배군은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이 약속 아래 마을 사람들은 숲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강릉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해랑과 배군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해랑과 배군의 옆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바다와 산은 다시금 신비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며 강릉 지역에 전설을 남겼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강릉의 사람들은 이 옛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한국 강원도의 인제 지역에는 신비로운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존재는 산 깊숙이의 호수에 사는 거대한 용이었다. 이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인제 지역의 평온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다. 용은 평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특별한 날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마을을 방문하곤 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용을 환영했고 그가 가져오는 비와 풍요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용의 존재는 모두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고 그를 본 사람들은 행운이 깃든다고 소문이 퍼졌다. 어느 날 인제 지역의 한적한 마을에 한 여우가 들려왔다. 이 여우는 다른 여우들과는 달리 매우 영리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여우였다. 여우는 마을을 둘러보며 인간의 삶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우는 마을 사람들이 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용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여우는 용이 사는 호수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났다. 험난한 산길을 넘고 깊은 숲을 지나 결국 여우는 호수에 도착했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투명한 물을 자랑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우는 그곳에서 용을 부르기 시작했다. 용님, 저는 인제에서 온 작은 여우입니다. 당신을 만나고자 이렇게 멀리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호수의 물결이 흔들리며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여우에게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작은 여우야, 무슨 사연으로 이곳에 왔느냐? 여우는 용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삶에 호기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용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청했다. 용은 여우의 순수한 호기심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용은 인제 지역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지, 자신이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을 때의 경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자세히 전했다. 여우는 용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간이 흘러 여우는 마을로 돌아가게 되었다. 헤어질 때가 다가오자 용은 여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용의 비늘 하나였다. 이 비늘은 어떤 위험에 처해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의 일부를 가져가거라. 여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용의 비늘을 소중히 간직했다. 이후로 여우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용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았다. 사람들은 여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용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더욱 깊게 느껴갔고, 여우의 삶 또한 용이 준 선물처럼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어졌다. 이후로 인제 지역에서는 용의 전설과 여우의 이야기가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며 두 존재가 함께 이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이 이어졌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이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달빛의 숲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은 그곳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과 신비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부드러운 달빛이 내려앉아 사시사철 빛나고 있는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은 원래 1000년이 넘은 용이 지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호기심 많은 소년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두운 숲속에서 은은하게 흐르는 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할아버지에게서 달빛의 숲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선인들이 연못 속에 마법의 돌 한 조각을 넣고 소원을 빌었으며 그 이후로 숲이 이렇게 신비롭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꿈꾸던 것들이 실현될 법한 흥미진진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어느 날 밤 집을 몰래 빠져나가 달빛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을 걷다 보니 온갖 신비로운 소리가 지훈을 에워쌌습니다. 화려한 나비가 그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고, 푸른 나무들 사이에서는 불빛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비한 이 숲이 마치 꿈결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을 걷다 보면 참나무 줄기 사이로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은 맑고 투명하며 그 속에는 푸른 달빛이 비치고 있어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연못가에 도착한 지훈은 문득 물살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커다란 거품이 피어오르더니 용의 형상이 연못 위로 나타났습니다. 안녕, 작은 인간이여. 용이 부드럽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용의 친절한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마음속 소망은 무엇이냐? 용이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훈은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곳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용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소원은 순수하구나. 그러면 이 숲의 비밀이 곧 너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나눌 때에는 이곳의 자연을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 후로 지훈은 숲을 오가며 여러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숲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가르치면서도 숲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화순 전역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달빛의 숲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순의 달빛의 숲은 그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순의 밤하늘의 달빛이 밝을 때면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달빛의 숲은 마치 환상처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